네, 자, 78회 실무시험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7번, 우선 5번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0월 20일. 자,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날짜를 먼저 빨리 검색을 해서 보면서 문제를 같이 보기 바랍니다. 10월 20일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매출거래처에서 이룸상사에서 당좌예금으로 입금된 25만 원이 담당 직원이 실수로 10월 20일 이중으로 입력됨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아까 10월 20일 확인을 해보니 자, 여기 보면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룸상사 거 밑에 또 있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2번 반복을 해서 입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간단하죠. 뭐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같은 거니까 자, 저는 이제 밑에 거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위에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면 요거는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12월 10일 직원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24만 5천 원을 현금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거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12월 10일을 검색을 해봤더니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때 급여를 지출하면서 다 주는 거 아니죠. 소득세 원천 징수해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분계를 어떻게 해요? 차변의 급여. 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변에 자, 소득세를 빼고 건강보험, 사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빼고 나면 여기 예수금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요게 만약 소득세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금액이 24만 5천 원이 되겠죠. 24만 5천 원. 그리고 나머지만 뭐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켰다 그러면 뭐 보통예금,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해서 나머지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했던 소득세 24만 5천 원 예수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거를 현금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자, 요거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예수금 요 부채를 없애줘야죠. 그러면 세금과 공과를 예수금으로 수정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문제의 어폐가 조금 보여요. 왜냐하면 24만 5천 원을 현금 납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예금이 아니고 이게 대변에 현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보통 예금으로 해서 정답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를 예수금으로 바꿔주고, 자, 이거는 지금 정답지 나온 거, 세무사에서 발표한 정답지 그대로 지금 제가 일단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만 세금과 공과만 예수금으로 수정해주면 맞는 걸로 정답은 처리되어 있는데, 현금 납부하고 이렇게 말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수정이 되든가 아니면 이게 보통 예금이 아니고 현금 101번 현금으로 처리가 돼야 정확한 정답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요 예수금으로 바꿔준다는 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이제 결산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5만 1천 원을 계상하시오. 그러니까 정기예금 들었는데 이자를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봤더니 우리가 이자가 5만 1천 원이 생성이 돼 있더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 대변에 일단 적어주고요.
51,000원. 차변에 돈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미수 수익. 자, 미수이자란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은 물론 이자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미수 수익해서 자산이 증가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금액은 51,000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116번 미수 수익 51,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51,000원. 자,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2번. 자,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좀 비비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영업부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요거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뭘까요? 차변에 요 구입 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소모품비가 아니고 소모품으로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뭐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카드로 사왔으면 미지급금, 뭐 이렇게 됐겠죠. 기말 현재 12월 30일 현재 사용한 금액은 23만 원이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중에서 23만 원은 사용했더라. 지금 소모품은 자산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 회사는 자산처리법을 하고 있는데 사용했으면 그만큼 자산에서 빼줘야 되겠죠. 이미 다 사용해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자, 사용한 금액은 23만 원입니다. 사용한 건 뭘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소모품비,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23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830번 소모품비 23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23만 원 해서 결산 정리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12월분 영업부 직원급여 300만 원은 다음 달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 돈이 없었는지 어쨌거나 장부상에는 이게 다음 달 4일이면 내년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결산일이니까. 그런데 요 급여는 돈은 다음 달 1월 4일 날 나가지만 원래 장부에 적어줘야 되는 게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300만 원은 장부상에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돈은 지금 안 나가지만 300만 원. 자, 돈을 줬으면 뭐 현금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 줬어요. 그러면 미지급, 그리고 급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자, 요 비용은 급여를 말하는 거고요. 300만 원 해서 장부상에는 발생주의 원칙에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입력하면 차변에 801번 급여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262번 미지급 비용해서 3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4번 문제인데,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540만 원이다.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 요게 최근에 요게 수정되기 전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전폐 입력으로만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시산표 뒤져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 요 금액에 맞춰서 상품 매출원가 찾고 상품 빼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생겨나서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정확하고 복잡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통일하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이다 이렇게 나오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하겠다는 거.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메뉴가 뜨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뭐 우리는 제품을 쓰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확인 눌러버리면 됩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이렇게 쭉 뜹니다.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 보면 상품 매출원가 계정이 있고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결산 반영 금액, 자 쭉 내려와서 기말상품 재고액 요 자리 가서 540만 원이라고 했죠. 그 자리 가서 540만 원 입력해 주고, 자 요 금액 입력해 주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거 빼먹고 떨어진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맨 위에 보면 F3 전표 추가, 요거 진짜 별 10개입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 클릭해 줘야 됩니다. 요건 여러분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눌러도 다 덮어 씌우기가 되니까. 그래서 전표 추가를 해주고, 자 그러면 요 분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지 한번 일반 전표 입력 그 메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가서 12월 31일 딱 했더니 결대, 결차, 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1억 46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결대 상품 1억 460만 원. 자동으로 이렇게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편하죠. 이게 일일이 계산기 안 줄여도 되고 시간도 없고.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오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인데요. 아직도 조회 문제 나오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요령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문제. 6월 말 현재 받을 넣음 잔액은 얼마인가? 받을 넣음은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뒤질 수 있는 장부가 몇 개 있는데 우선 계정별 원장 가능하고요. 총계정 원장도 됩니다. 그 다음 받을 넣음은 또 재무상태표에도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없고요. 자, 재무상태표, 우리 정답은 세무사에서 발표한 정답은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날짜가 6월 말 현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월 입력해서 엔터 치면 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계정 과목 중에서 받을 넣음 찾아가지고, 자 단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600만 원이 잔액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 자 이거는 총계정 원장입니다. 뭐 어느 것만 찾아야 된다는 그런 방식은 없어요. 받을 넣음은 하나의 계정 과목이니까 모든 계정이 모여있는 총계정 원장 뒤져도 되고 계정별 원장 뒤져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때는 총계정 원장, 어떤 때는 계정별 원장. 월 단위로 찾는 거는 총계정 원장은요 압축해서 있습니다. 월 단위만 딱딱딱딱 나와요. 요 뒤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월 단위로 빨리 찾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총계정 원장. 한 달 단위로 가서 자세히 찾고 싶다. 한 달에 몇 건 있냐 그러면 그거는 총계정 원장으로 안 되고 계정별 원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달 단위로 자세히 일 단위로 보고 싶다 하면 계정별 원장. 근데 한 달 단위로 그냥 한 달에 한 줄씩만 압축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 갔더니 계정 과목, 자 6월 달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6월 30일부터 6월 30일에도 나타날 겁니다. 자, 계정 과목은 110번 받을 넣음부터 받을 넣음까지. 그럼 받을 넣음 나타나고요. 받을 넣음은 자산이죠. 잔액이 차변에 생깁니다. 여기 보면 차변에 있고, 차변은 받을 넣음이 증가. 정정할게요. 차변은 받을 넣음이 증가. 대변은 감소. 그러면 서로가 퉁 치고 잔액 600만 원. 자,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받을 넣음 증가액은 총 얼마인가 하면 요 차변 지출한 대금을 지불한 받을 넣음 결제해 준 거는 우리가 지불이 아니죠. 받은 거. 수금한 거는 여기 대변에 있는 거고 잔액은 여기 600만 원. 자, 재무상태표로 뒤져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총계정 원장 이렇게 해도 되고 계정별 원장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6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접대비. 자,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월 평균 발생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6개월치를 찾고 그 합계액을 나누기 6 해주면 한 달 평균이 나오겠죠. 자,
저게 특별한 개정 과목이니까 개정별 원장, 총개정 원장 둘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달 단위로 볼 거니까 총개정 원장으로. 그래서 총개정 원장. 자, 1월부터 6월까지라고 그랬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개정 과목은 813번 접대비부터 접대비. 자, 그러면 접대비 나왔고요. 자, 1월 달 접대비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있겠죠. 1월 달 170, 2월 달 330 쭉 나와서 6월 달까지 하니까 총 합계 6개월간 접대비 지출한 게 9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자, 요거 나누기 6개월. 그러면 얼마예요? 나누기 6개월 하면 150만 원. 자, 월 평균 150만 원씩 접대비를 썼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총개정 원장이고요. 자, 개정별 원장은 제가 따로 안 했는데. 자, 개정별 원장 가도 나와 있는데 1월 달 전체, 2월 달 한참 내려가고 3월 달 오히려 복잡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요렇게 월 단위로만 압축해서 보는 거는 총개정 원장 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찰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1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이번에는 4월 중에 발생한 상품 구입 거래는 몇 건이며 구입대금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상품은 아까처럼 개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개정별 원장, 총개정 원장 다 되는데 근데 구입대금 합계액은 얼마인가 했을 때 총개정 원장은 단점이 있어요. 합계액은 살 수 있어요. 총개정 원장 4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 개정 과목은 상품이죠. 146번 상품에서 상품까지. 엔터 치면 개정 과목 상품. 자, 한 달치만 나와버렸습니다. 한 달치 구입대금. 상품은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변에. 그 다음에 반품시켜버리면 대변에 기록되는데 구입한 거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 합계. 자, 요거 4월 달 거. 1,660만 원 합계액은 찾았어요. 4월 달치 한 달치만. 요 밑에 합계는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몇 건이냐 이거를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총개정 원장은 너무 압축이 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개정별 원장으로 가야 돼요. 개정별 원장 가면 날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건데 개정별 원장을 갔더니 자, 이쪽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별 원장 그 다음 4월 1일부터 아까처럼 4월 30, 그 다음 상품에서 상품까지 개정 과목 상품 했더니 여기 보시면 4월 2일, 4월 3일, 4월 14일 새 상품 매입 3건이 있습니다. 다 차변이고요. 그리고 요거 3개를 더한 금액이 월계 1,660만 원. 요 금액은 아까하고 같은데 몇 건인지를 볼 수가 없었죠. 총개정 원장에서는. 근데 개정별 원장에서는 3건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건, 합계액은 1,660만 원. 자, 요거 두 가지를 두 칸이 있을 겁니다. 정답 입력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정별 원장, 총개정 원장 차이점 아시겠죠? 자, 요것만 잘 알아도 조회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78회 가장 최근 문제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반복해서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고 자,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은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